자, 너 눈 뜨면 군대 가 있다. 알지? 전주민자임 일어나십시오. 이런다. 조심해라 너. 전주민자임 전주민자임. 자, 일단 요 2번 문제 좀 볼게요. 109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다음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말해보렴 이라고 했거든. 일단 우리는 여기서 체크를 해줘야 돼.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그 말의 의미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종 모양인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의 평균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일 거야. 그럼 전체 넓이가 1이니까요. 10보다 오른쪽의 넓이는요? 2분의 1. 왼쪽의 넓이도 2분의 1일 겁니다. 좌우 대칭입니다. 대칭성을 갖고 있어. 자, 두 번째. 표준 편차가 2라고 했네요. 그런가 봐.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거죠. 어떤 확률이냐면 변수 x가 k 빼기 1부터 k 플러스 7까지 k 빼기 1부터 k 플러스 7까지 이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이거야. 어딨냐? 봐봐. 얘에서 얘를 빼면 몇이야? 여기서 얘 빼면 몇이죠? 8이지. 맞니? 그럼 몇 칸인 거야? 8칸인 거야. 납득이 돼? 8칸인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예를 들어, 자, 여기가 k-1이야. 여기가 k 플러스 7이야. 그럼 변수 x가 k 빼기 1부터 k 플러스 7일 때까지의 확률을 구해줘 라고 하면 우린 어딜 봐야 된다? 요 넓이를 봐야 된다고. 이해됨? 맞아? 그리고 이 간격은 계속 8로 일정할 거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럼 자, 이 넓이가 더 두껍겠니? 얘를 한 칸 오른쪽으로 딱 당겼을 때가 더 두껍겠니?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가 더 두껍겠지. 안 그래? 그럼 언제가 가장 두꺼울까? 이 말이거든. 납득이 돼요? 언제 가장 두꺼울 것 같아? 바로 k 플러스 k 빼기 1하고 k 더하기 7이 딱 정확하게 평균을 기점으로 대칭일 때. 받아들임? 이때가 가장 두꺼울 거라고. 그 말의 의미는 이 둘의 중점이 누구일 때? 10일 때.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10일 때. 됐음? 결론. 이 k 플러스 6을 2로 나눴을 때 그게 10이 되는 상황이라면 오케이. 가장 두껍겠군. 그럼 확률이 가장 높겠군. 그럼 k 플러스 3이 10일 때니까요. k가 몇일 때를 얘기한다? 7일 때를 얘기하겠습니다. 끝.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108페이지에 질문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네, 정리해 주세요. 108페이지 갑니다. 자, 108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자, 보세요.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여기서 문제는 표준 정규 분포, 무수히 많은 정규 분포들 중에 표준 정규 분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를 우리는 X가 아니라 Z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이렇게 약속이에요. Z로 표현하기로 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성적표 봤을 때 뭐 Z점수 막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고. 자, 계속 갑니다. 이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종 모양이야. 그런데 평균이 누구였던 거야? 0이었던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 이 변수 Z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라고. 자, 첫 번째 문제.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자, 1.5면은 여기 있겠지.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여기 말하는 거잖아. 납득이 돼? 그럼 문제입니다. 여기 넓이가 몇일까요? 그게 그 확률이니까. 그럼 넓이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봐봐. 문제에서 이런 표현들을 줍니다. Z가 0하고 Z 사이에 있을 때. 그 Z가 0.5일 때는 요거, 1.0일 때는 요거, 1.5일 때는 요거, 2.0일 때는 요거, 요거 이런 표를 줄 거거든. 물론 이 표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무수히 많은 값들은 여러분들 교재 맨 뒤에 보시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또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봐. 여기 1.5니까 요거 볼게. 어떤 확률이냐면 0에서 Z가 1.5일 때, 다시 말하면 0부터 1.5까지 이 Z의 확률이 뭐냐면 0.4332라는 거지. 그럼 그 말의 의미를 그림으로 넘기면 0에서 1.5까지 여기 넓이가 몇이다? 0.4332라고. 됐음? 근데 우린 알고 있어.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그럼 0보다 큰 애들의 넓이의 총합은 몇이다? 0.5. 맞니? 전체 넓이가 1이니까 반을 똑 잘라서 오른쪽의 넓이의 총합은 0.5일 거 아니야. 그럼 문제. 여기 오른쪽 전체 0.5에서 이 부분을 빼면 문제에서 물어본 1답이 나오는 거겠지. 됐음? 그럼 0.5에서 0.4332를 뺀 값이 1번의 답이겠네요. 0.0 8 6 됐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1번 답. 이런 표현이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두 번째 볼게. 이번엔 Z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거든. 그럼 봐봐. 0에서 Z까지, 0에서 3까지의 확률이 0.4987이래. 그럼 자, 3이 이쯤 있을 거 아니야. 0보다 오른쪽 여기 있어.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3보다 어떨 때? 작을 때니까 여기를 다 말하라는 거지. 여기 넓이. 여기 빼고. 됐지? 그럼 내가 아는 건 0에서 3까지는 알아. 자, 여기 넓이는 내가 알아. 그럼 여기 넓이가 몇인데? 0.4987이잖아. 그럼 요 반대쪽 얘네 넓이들은 무엇일까요? 0.5 절반. 맞아? 그럼 결론. 두 번째 답은 얘하고 0.5를 더한 값이겠죠? 0.9987 이렇게 끝. 됐어요? 이런 표현일 거야.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게. 다시 5번 1에서 2.5까지의 확률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시 또 정규분포를 따르는 다음과 같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를 그린 다음 야 1에서부터 2.5까지 요 둘러싸인 요 넓이가 그 확률이라며. 그럼 이 넓이는 몇일까? 라고 하면 문제에서 줬죠. 요 부분의 넓이를 줬습니다. 몇입니까? 0에서 1까지의 확률 여기 있지. 0.3413. 됐지? 그럼 나는 여기가 궁금한데?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거지. 여기 넓이도 알거든. 여기 넓이도 알거든. 2.5까지. 0.4938. 그럼 이 하얀 부분의 넓이는 뭐예요? 여기에서 얘를 뺀 값이겠네. 받아들여? 그래서 결론 0.4938에서 0.3413을 뺀 값 이렇게 계산하시면 문제에서 말하는 해당되는 범위의 확률이 나오겠죠. 끝. 납득이 돼요? 소수 계산 괜찮겠고?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연정아 되니? 하늘이 납득이 돼요? 뭐야 저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자 계속 봐요. 첫 번째 거 볼게요. 평균이 몇이에요? 5. 표준 편차는요? 3. 괜찮아요? 평균이 5. 표준 편차는 3.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사실 이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5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야.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너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 좀 해달래. 다시 말하면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 해달래. 평균을 몇으로 바꾸고 0으로 바꾸고 표준 편차를 몇으로 1로 바꾸는 과정을 좀 해달라고. 됐지?
그럼 변수 x를 내가 z로 바꿀 거라고. 어떻게? 일단 평균 0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를 1로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변수 x에서 이 친구의 평균을 빼주면 x 빼기 5의 평균은 0인 거죠. 됐지? 근데 표준 편차는 바뀌지 않았어. 왜? 더하고 뺀 거는 표준 편차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했어? 이 친구의 표준 편차인 3을 나눠주면 그럼 이제 표준 편차가 1로 바뀌겠지. 결론. 다음 변수를 표준화했을 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그럼 내가 지금부터 바라보는 이 친구의 이 z의 평균은 0일 거고 이 z의 표준 편차는 1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바꾸겠다고. 두 번째.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이게 표준화된 거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 평균 몇이에요? 0이요. 얘 표준 편차 몇입니까? 1이요. 그럼 얘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겠네요. 라고 바꿀 수 있을 거야. 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끝! 여기까지? 그러면 얘네 갖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110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들을 보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10페이지의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에 표가 그려져 있거든. 이 표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자, 봐봐. 표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봐, 뭐가 주어졌는지. Z가 주어져 있죠? 맞아? Z는 뭔데? Z가 뭔데? 표준화한 값이잖아. 맞아? 그 말은 무슨 뜻? 이 Z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평균이 몇이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됐어? 그럼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10이고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너한테 물어본 거야. 야, 80보다 작을 때 확률 구해줘.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그래,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구나. 요호! 그 다음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럼 80은 요 옆에 있겠구나. 80. 작거나 같을 확률? 그래, 여기 넓이를 내가 말해주면 그게 확률이겠구나. 그럼 나 이거 넓이 구해야지 라고 할 거라고. 됐음? 이게 첫 번째. 근데 문제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네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으면 다행. 그러면 그때 8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 이 넓이들을 얘기할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 곡선이잖아. 적분해야 될 거라고. 맞아? 그럼 그래프 식은 알아? 앞에 뭐라고 써있긴 했어. 근데 그게 복잡하게 생겼어. 그럼 그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표준화한다고. 변수 x를 표준화할 거라고. 뭐로? z로. 그럼 표준화가 뭔데?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바꾸면 그게 표준화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변수 x에서 이 친구의 평균 100을 빼주고 표준 편차 몇을? 10을 나눠주면 그게 표준화되는 과정. 그럼 그랬을 때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봐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그랬을 때 문제는 이거지. 그럼 도대체 이 80은 뭐가 되는 걸까? 이 80은 뭐로 바뀔까? 변수 x가 80이라면 표준화했을 때 z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80 넣으면 되잖아. 80 넣으면 마이너스 20. 10 나눴으면 마이너스 2. 맞아? 그럼 표준화했을 때 저 80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시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로 관찰하면 된다고. 그럼 문제. 0의 왼쪽. 여기 전체 넓이는 몇인 거야? 0.5잖아. 거기에서 요 넓이 빼면 되겠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그럼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넓이는 뭡니까? 얘는 평균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며. 그럼 0에서 2까지의 넓이랑 같은 값을 가질 거라고. 결론 0.5에서 얘를 빼주면 문제에서 요구한 첫 번째 답이겠죠. 그래서 몇인 거야? 0.02
0 아닌데 0.033 아닌데 3 아씨 몇이지? 잠깐만 몇이죠? 이 몇이야? 8, 2, 2, 0 이건가요? 네 이렇게 되겠지 뭘. 끝.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답.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이거죠. 이번에 변수 x가 90에서 110 사이에 있을 때 확률을 좀 구해달래. 잠깐만 90 100보다 작아. 왼쪽 90 여기. 그럼 110은 100보다 크겠네. 오른쪽 여기 110. 여기 확률을 구해달라고? 그럼 내가 얘를 표준화하면 이 90은 뭐로 바뀌는 거야?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10분의 마이너스 10. 그럼 뭔데요? 마이너스 1. 그럼 110은 뭐가 되는 건데 여기다 넣으면 10분의 10 플러스 1. 우리가 구하려는 건 어디? 여기 넓이구나. 됐죠?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 0에서 1까지의 넓이 구하면 2배잖아. 얘 2배가 되겠네. 답은요? 0.6826. 됐죠?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85부터 95 사이에 있을 때 확률. 다시 그래야지. 평균 100을 기준으로 좌우대칭 종 모양이었는데 이번엔 85부터 95 사이에서의 확률을 구해달래. 여기 넓이 구해달래. 표준화하면 평균이 0을 기준으로 좌우대칭 종 모양. 그럼 85 표준화하면 뭐가 될까요? 85 빼기 100 마이너스 15. 그럼 여기 뭔데? 마이너스 1.5. 95는 여기다 넣으면 몇인데? 마이너스 5.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0.5.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건가 봐. 됐음?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0에서 1.5까지. 0에서 0.5까지를 빼면 되겠지. 0에서 1.5까지 여기에서 0에서 0.5 얘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 0.4332에서 0.1915를 뺀 값으로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음? 희성이 괜찮니? 보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 하지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 다시 가볼게요.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보세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여기 보면 K부터 35까지의 확률을 쟀더니 그게 0.3023이었대.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 K 값을 오른쪽 표에서 한번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한번 말해줘봐 라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얘는 변수 x는 평균 30을 기준으로 좌우대칭 종 모양일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지. 35부터 K가 누굽니까? 몰라. K가 몰라 나도.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넓이를 관찰한 결과가 0.3023이었다는 거.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식을 아냐고. 몰라.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못 구해. 그래서 뭐해? 표준화할 거임. 뭐로 바꿔? 평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거라고. 그래서 표준화해서 바꿨습니다. 야호.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이 35는 뭐가 될까? 자, 표준화하는 과정. 변수 x에서의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표준 편차 몇이었죠? 나눠주면 표준화돼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이라고 할 거 아님. 그럼 이 35는 뭐로 바뀌나요? 대입해 주시면 2분의 5. 몇입니까? 2.5가 될 거야. 됐지? 그럼 이 K는 뭐로 바뀌나요? 나도 몰라. K 빼기 30분의 2로 바뀌겠지 뭘. 그래서 여기 넓이를 쟀는데 그게 0.3023이래. 그럼 일단 첫 번째. 0에서 2.5까지의 넓이가 몇이야? 0.4938이거든. 잠깐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가 0.3023이 될 수 있어? 그건 없지. 왜? 아니 여기 넓이가 이미 0.49인데 이거 전체가 0.3이 될 리는 없잖아. 그 말은 무슨 뜻? 이 K라는 애가
0보다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디 언저리에 있는 아이였나 보다. 여기 어딘가 있었나 봐.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요 넓이를 잰 게 0.3023이었나 봐. 그럼 우린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야, 0에서 2.5까지 여기 덩어리 전체 넓이 몇이니? 여기 써 있잖아. 그럼 색칠된 요 넓이를 빼면 우리 요 넓이를 말할 수 있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0.4938에서 0.3023을 빼주면 0.1915가 되겠네. 됐지? 그럼 자, 0에서 얘까지는 0.1915야. 여기 있네. 0.5였네. 누가? 얘가 0.5였네. 2분의 1이었네. 야, 그럼 K가 몇이었다는 거야? 31이었다는 말이구나. 됐어요? 이렇게 관찰할 겁니다. 자, 따라오세요. 뒤로 가요. 문제에서 얘기를 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값들만 줄 거야. 그러면 자, 이 친구의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죠. 평균이 345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됐죠?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이 확률 변수 x가 갖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왜? 차후 대칭 종 모양이니까. 됐죠? 이게 첫 번째. 근데 문제에서 이랬어. 350점 이상, 375점 이하인 지원자는 전체의 몇 %인가? 확률 구하면 되잖아. 거기에 곱하기 100 하면 %. 맞아? 그러면 몰라. 여기 350점이 있겠지? 345보다 5점 위에. 375점이 있겠지? 여기 확률이 누군지 알면 곱하기 100 했을 때 %가 나오겠네. 그럼 여기 넓이 구하면 되겠잖아. 어떻게 구하면 돼? 못 구해. 그래서 뭐해? 표준화한다고. 확률 변수 x에 평균인 345를 빼고 표준 편차인 10을 나누면 나는 지금부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봐도 되는 거니까 표준화해서 샤라라라라라라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종 모양 그래프를 그릴게. 그럼 여기서 문제. 이 350은 표준화하면 뭐가 되는 거니? 10분의 5, 2분의 1, 0.5가 되겠네. 그럼 여기 375는 표준화하면 뭐가 되겠니? 370을 345 빼면 몇? 30, 1분의 10분의 33이 되겠네. 그럼 결론, 여기 확률을 구하라는 말이었구나. 그럼 0에서 3까지 여기 확률은 0에서 3까지 여기 있네요. 0.4987. 거기에서 0에서 0.5까지 여기 확률 0.1915를 빼면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겠네. 그러면 결론 0.4987에서 0.1915를 빼주시면 나오는 값 2, 7, 빵, 3, 0점. 됐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 됐죠? 몇입니까? 30.72%. 전체의 30.72%가 다음 점수 구간에 몰려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됐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365점 이상인 애들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 그럼 일단 전체 몇 %인지를 먼저 볼게. 여기서 365점은 여기 있겠죠? 365점. 그럼 얘를 표준화하면 2가 되겠네요. 그럼 2보다 클 때 여기 확률이 몇일까? 그럼 0에서 2까지는 여기 나와 있잖아. 0보다 큰 애들은 0.5 절반. 맞아? 그럼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해? 0.5에서 0.4772를 뺀까? 그러면 8, 2, 2, 0. 됐죠?
그럼 전체 몇 퍼센트? 2.28%가 365점 이상일 거고. 됐죠? 그럼 그랬을 때 그게 전체 몇 명인데? 라고 하면 전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5,000명에 0.0228이 문제에서 말한 365점 이상인 사람의 인원수가 되겠구나.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계산하지? 5,000. 하나, 둘, 셋, 넷 분의 228. 약분 2. 약분 114. 114명이 365점 이상이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나랑 수업하셨을 때 내가 너네 막 표준 편차랑 평균 가지고서 등급 계산하는 거 엑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 거야. 그러면서 너한테 막 이런 얘기 했을 거거든. 나의 계산에 따르면 2등급 컷이 95점인데 네가 93점이구나. 위험할 뻔했어. 그리고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너 1등급 찍었을 거야. 한 문제만 더 맞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보자. 라고 했던 이유가 뭔데? 이걸로 계산한 거거든. 표준화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는 정규분포를 근사하게 따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던 결과를 나왔는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괜찮아요? 납득이 돼요? 자, 안 넘어갈게요. 앞에 있는 문제를 열네. 파이프 지름의 길이를 내가 변수 x라고 할게. 길이의 개념이니까 얘 연속이겠죠? 근데 문제에서 또 나와 있지? 이 지름의 길이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는 2mm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이래.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당연히 평균 15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지름이 147 이상이고 155 이하에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합격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를 뽑았을 때 이 파이프의 지름이 얘랑 얘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면 번지에서 물어본 답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되네.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건 뭔데?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알고 있다고. 그럼 뭐 해줘? 여기 있는 변수들을 전부 다 표준화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돼? 표준화할 거야. 변수 x에서 이 친구의 평균을 빼주고 얘 표준 편차인 2를 나눠주면 이게 표준화된 문자 z. 치환해서 표현한다고. 그럼 표준화했으면 이 z는 뭐예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문제. 이 147은 표준화했을 땐 몇이 되는 걸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여기 있는 155는 표준화하면 뭐가 되는 걸까? 2분의 5. 2.5가 되는 거지. 그럼 결론. 여기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표준화하면 표준화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면서 각 확률들을 얘기할 수 있지. 0에서 2.5까지의 확률은 0에서 2.5까지의 확률, 0에서 z까지의 확률, 2.5일 때의 확률 여기 있네. 이거랑. 그럼 1.5에서 0까지 확률은 뭔데? 얘 평균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며. 그럼 요 넓이는 0에서 1.5까지의 넓이랑 똑같은 거 아님? 요 넓이랑 같겠지. 해서 둘이 더한 값이 합격이 나올 확률. 그래서 결론 0.4332하고 0.4938을 더한 값을 말해주시면 되겠죠. 뿅 0.9279 한 개 뽑아서 합격될 확률. 됐어요? 괜찮을까? 괜찮을까? 괜찮겠어? 다음 문제 113
25명을 뽑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1000명의 성적은 평균이 160에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항상 하네. 왜? 정규 분포를 안 따르고 막 지멋대로 분포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거든. 그래서 얘는 아하 이 성적 점수를 내가 변수 x라고 하면 아이고 이 변수 x는 따릅니다. 정규 분포를요. 항상 이런 표현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되니까. 얘는요. 평균이 160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25인 거죠. 분산을 쓰지만 얘를 표준 편차의 제곱 형태로 써주세요. 그럼 이때 나는 알고 있지. 얘는 그래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좌우대칭 종 모양일 것이야. 근데 문제에서 얘기해 줬어. 몇 명이 뭔데? 이런 25명을 뽑는데 몇 명이 지원했어? 1000명. 그럼 잠깐만. 1000명 중에 25명만 뽑는다는 얘기는 제일 잘 보내 25명만 딱 자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잠깐만. 지원한 사람의 몇 퍼센트를 뽑는 거야? 0.02? 맞나? 2.5%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5%를 뽑는 거죠? 그럼 확률로 봤을 때 내가 한 명을 딱 뽑았어. 얘가 당첨자가 될 확률 몇인 거야? 1000분의 25인 거지? 맞니? 그럼 성적을 내가 쭉 나열했을 때 합격한 사의 최저 점수가 여기 있다라고 볼게. 그럼 여기 확률이 몇인 건데? 0.025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왜? 전체 1000명 중에 여기 안에 있는 건 25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색칠된 곳에 있을 확률은 0.025. 받아들임? 납득이 돼? 그럼 우린 알지? 뭘 알아요? 여기 확률이 몇일까요? 평균 기준 좌우 대칭이니까 이 오른쪽 전체 확률은 몇이야? 0.5일 거 아니야. 거기서 얘를 뺐어. 0.5에서. 그럼 여기 확률은 몇인 거야? 0.475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다시 말해서 160에서부터 K까지 확률이 0.475가 나온다고. 이 K는 뭔데? 합격한 애 최저 점수. 됐음? 근데 이것만 봐서는 내가 모르잖아. 뭐 해줘? 표준화한다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 총 모양 그린다고. 그럼 표준화했다는 얘기는 평균이 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때 이 K는 뭐로 바뀌는 걸까? 이 K는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눌까?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여기 확률이 몇이라고? 0.475. 여기가 0.475야. 표준화했을 때 0.475 값 여기 있네. 누군데? 1.96이네. 누가 1.96이야? 야, 얘가 1.96이라는 거네. 됐습니까? 1.96이에요. 이거 몇입니까? 100분의 196이라는 거네. 이거 양변을 4로, 이거 분모 분자 4로 나누면 25분의 446, 4936인 거네. 그럼 결론. K 빼기 162, 49라는 거잖아. 그럼 K가 몇인 거니? 209라는 거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합격한 애 최저 점수가 몇 점이야? 209점이야. 이 계산을 가지고 너네 내신 나왔을 때 등급 컷을 유추하는 거야. 그래서 너 몇 점만 더 맞으면 등급 올라가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9점이었어요. 자, 뒤로 가서 얘기를 계속 해봅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항분포와 지금 배운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좀 우리가 얘기해 볼 거고,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그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잖아? 그러면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봐도 무관해. 끝. 됐어요? 끝. 이게 뭐예요?
소시지처럼 생겼지만 젤리예요. 왜 젤리예요? 젤리니까 젤리예요. 네. 이항 분포에서 CNS가 충분히 크면 그냥 정규분포 따르는 거야. 왜요?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끝. 물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너네한테 얘기는 해주고니까 이때 얘기하는 게 이제 큰 수의 법칙이거든. CNS가 충분히 크면 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CNS가 충분히 크면 얘를 막 그렸을 때 이 정규분포처럼 생기겠는데? 평균 기준에 많이 몰려 있겠네.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 정규분포처럼 생겼네. 그럼 이렇게 봐도 되겠구나. 라는 걸 그냥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끝. 정말 이게 다예요. 해줄 말이 없어요. 자, 밑에 보시면 체크 문제.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를 따를 때 변수 x가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줘.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죠? b, 이항분포 따르지? 몇 번 시행해? 100번. 한 번 시행해서 나올 확률 0.5. 그럼 이때 이 변수 x의 기대값은요? np 둘이 곱한 값 50. 이때 변수 x의 분산은요? npq 25. 이때 변수 x의 표준 편차는요? 5. 근데 100번 정도 했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크게 했지. 그럼 이때 우리는 이 변수 x가 이항분포가 아니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도 된다고. 얘 평균 몇인데? 50. 표준 편차는 5인 거잖아. 그럼 나는 이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끝이에요. 두 번째.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네요. 이 변수 x의 기대값은 몇이에요? 곱한 값 150. 아닌데? 맞지? 변수 x의 분산은 몇이에요? 여기에다 3분의 2 곱하면 되니까 100. 그럼 변수 x의 기대값 표준 편차 몇입니까? 10이요. 그럼 450번 정도 했으면 뭐 이 정도면 아주 크게 많이 했지? 그럼 나는 이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셔도 무관하다고. 평균은 150이고요. 표준 편차는 10입니다. 끝. 이게 다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우린 새로운 사실을 하나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예제 문제 7번입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질 때 그때 앞면이 10번 이상 34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오른쪽에 있는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해달래요. 싫은데? 난 진짜 구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뭐냐? 동전을 64번 던져.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변수 x라고 놓게. 그럼 이때 이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이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잖아. 몇 번? 64번 했어. 한 번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때 변수 x의 기대값은 32. 이 변수 x의 분산은 16. 이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4가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너한테 궁금한 건 이거였다고. 야, 확률 구해라. 변수 x가 30 이상, 34 이하로 나올 그 확률을 네가 한번 구해보렴 이라고 했으니 까짓 거 구해봐야지. 왜?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건 독립시행에서의 이야기니 나는 30일 때, 30일 때 확률, 31일 때 확률, 32일 때 확률, 33일 때 확률, 34일 때 확률 이 5개의 확률을 구해서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구해볼까? 64번 중에 30번의 앞면이 나왔어요. 뒷면은 남은 34번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 64번 중에 31번의 앞면이 나왔어요.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 31개, 뒷면은 33개, 합쳐서 64개였을 겁니다. 이렇게 5개를 써서 더한 값을 말하면 될 거라고. 그럼 문제가 있죠. 64C 30 몇인데요? 2분의 1의 64제곱은 몇인데요? 개 커요. 됐지? 그러면 방금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고. 64번이야?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맞네.
그럼 나는 이때 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냥 할게. 평균이 몇이고 32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무수히 많은 점을 찍었을 때 정규 분포처럼 생겼을 거야. 그럼 우린 이런 얘기를 하겠지. 야, 평균을 기준으로 차후대칭인 총 모양 그래프겠구나.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30에서부터 34까지. 여기 확률이 궁금한 거구나.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니? 이대로 못 구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표준화 하는구나. 그럼 표준화는 어떻게 합니까? 확률 변수 x에서 이때 평균을 빼주시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되겠죠? 그렇게 나오는 값을 우리가 표준화했을 때의 문자 확률 변수 z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럼 표준화를 해주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 종 모양인데 이 평균이 빵이 되겠구나. 그럼 여기 있는 30은 뭐가 되는 거니?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 그럼 34는 뭐가 되나요? 여기다 넣으면 1이 되겠네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0.5에서 1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구나. 0에서 1까지의 확률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5에서 0까지의 확률은 대칭성 이용해서 얘를 말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이 둘을 더한 값이 문제에서 요구한 확률이겠습니다. 해서 더한 값을 말해주시면 3, 4, 5, 0.5, 3, 2, 8 답이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닌데? 0. 뭐야? 0.383인데? 왜? 미친놈이구나. 평균이 30인데 왜 30을 썼네요? 미안해요. 미안해. 여기 32, 야, 미쳤나봐. 새끼. 미안해요. 30 넣으면은, 네. 미안합니다. 30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0.5. 34 넣으면, 0.5. 미안해요. 이거 2배구나.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0.1915를 2배하면 되는구나. 9배하면 1, 0. 1은 2, 3. 9, 2, 18. 3. 0.383 이렇게 되겠네요. 끝.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항 분포로 표현되어 있는 확률 변수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됐죠? 그럼 봐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해볼래요? 그냥 봐. 치유될 확률이 60%야. 첫 번째 사람이 낳든 안 낳든 두 번째 사람이 영향을 줘? 안 준다고. 그럼 이건 뭔데? 독립시행. 그럼 몇 번의 시행을 하나요? 150명한테 약을 넣는데 150번 하는 거지. 그럼 이때 99명 이상이 뭐 할 확률이면 치유될 확률이거든. 그럼 치유되는 사건의 횟수를 변수 x라고 놓을게. 됐어? 치유되는 횟수. 치유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거를 변수 x라고 놓을게. 그럼 이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죠. 몇 명한테 했냐면 150명한테 했다고. 한 번 투약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60%니까 0.6. 됐지? 그럼 이때 이 이항 분포의 기대값은 둘이 곱한 거. 6, 5, 36, 90. 변수 x의 분사는 MPQ 여기다 0.4 곱하면 되죠. 36. 그럼 변수 x의 표준 편차는요? 6이겠네요. 근데 이 이항 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150번 정도면 맞네요. 가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이때 이 변수 x를 얘는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래.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평균이 몇이고? 90이고. 표준 편차가 몇인?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게. 그래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얘는 평균이 90인 좌우대칭 종 모양 그래프를 그린 다음 요렇게 그래프,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 야,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 여기 확률이 몇이야? 라고 물어본 거거든. 그럼 이거의 넓이를 구하면 확률인데 넓이를 못 구하니까 뭐 한다? 표준화한다. 패턴이 똑같아. 표준화한대. 그럼 표준화 Z는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주면 그럼 Z의 평균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됐지? 여기에서 표준 편차 6을 나눠주면 이 Z의 표준 편차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그래서 결론, 이 Z라는 애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애 우린 뭐라고 한다? 표준 정규분포라고 한다. 그럼 그랬을 때 얘도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가 될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99보다 클 때 여기 넓이였거든. 그럼 이 99를 표준화하면 어떻게 될까? 99를 표준화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 변수 Z는 뭐로 표현될까? 99에서 90을 빼고 6 나눴잖아. 그럼 몇인데요? 6분의 9. 맞아요? 2분의 3. 1.5. 그럼 나는 여기 확률을 그냥 구하면 뭐 같은 값이겠지. 그럼 여기 확률 어떻게 구해요? 여기 확률을 알면 되잖아. 그건 뭔데? 이미 표로 만들어 놨다고. 0.4332. 그럼 여기는요. 어차피 평균 기준 좌우 대칭이니까 요 오른쪽 절반의 넓이 0.5겠지? 거기서 얘를 뺀까. 0.5에서 0.4332를 뺀까. 그래서 결론 0.0668.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끝.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과정을 거치셨다면 제대로 푼 거야.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됐죠?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첫 번째, 아니 이항분포를 보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왜 이렇게 얘기해요? 증명 과정이 없는 건 아니야. 있어.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외우자. NP, NPQ, 루트 NPQ. 그럼 그랬을 때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따른다고 바꿔도 되나요? 충분히 크면 그렇게 바꿔도 돼. 충분히가 언젠데요? 그냥 다 바꿔도 돼. 사실 고등과정 건. 안 바꾸면 문제 못 풀거든. 그래서 그냥 바꿔. 그래도 돼. 여기서 쓰는 게 큰 수의 법칙. 숫자가 크니까 이 친구들의 확률 분포를 쭉 확률 질량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게 밀도함수 그래프랑 거의 유사하게 생기게 될 거거든. 그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종 모양과 같아질 거거든. 그냥 그렇게 해도 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 표준화는 어떻게 합니까? X라는 애는 평균이 얘고 표준 편차가 얘였는데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 1로 바꾸고 싶잖아. 그럼 뭐 하면 되는데? 변수 X에서 평균 빼버려. 평균 0 됐네. 표준 편차 나눠줘. 그럼 표준 편차 1 된 거잖아. 그럼 난 X에다 요직거리를 하면은 Z라는 애로 바꿔도 된다는 거잖아. 그럼 99는 뭐가 되나요? 너 보면 알지. 1.5가 되네. 그럼 내가 구하려는 게 여기 넓이였다고? 그럼 이 그림에서는 여기 넓이랑 같은 거 아니야. 됐음? 그럼 이제 표 보고 얘기하면 된다. 끝.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었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